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 박문찬입니다. 프리즘으로 시작하는 UWP의 파트 5, 뷰에서 뷰 모델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뷰 모델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뷰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뷰에 출력하는 방법은 바인딩을 이용을 한다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퍼티에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를 이용을 하면 뷰에 그 내용을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뷰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뷰 모델로 연결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리스트형 컨트롤, 지금 데이터 그리드, 그다음 뭐 리스트 뷰, 리스트 박스 이런 컨트롤들에는 전부 다 아이템, 셀렉티드 아이템이라는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이 셀렉티드 아이템 프로퍼티는 디펜던시 프로퍼티고요. 선택된 아이템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여기서 이 디펜던시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인딩을 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바인딩은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뷰 모델에서 뷰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바인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뷰에서 뷰 모델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원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투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웨이 바인딩을 하면 뷰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뷰에 출력만 할 뿐이지 반대로 뷰에서 어떤 변경사항을 뷰 모델로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투웨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그런 뷰에서의 값이 뷰에서 변경된 값이 뷰 모델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바인딩을 통해서 값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는 이벤트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리스트형 컨트롤에서는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너가 무슨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벤트와 짝을 이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커맨드가 있습니다. I 커맨드라고 하는 그런 커맨드를 뷰 모델에 만들어서 발생한 이벤트를 그 커맨드와 연결을 시켜주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커맨드가 실행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는 녀석을 하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기능은 내가 다른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을 시키는 것을 뷰 모델에서 다른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i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는 녀석은 저희가 프리즘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길게는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 뷰 모델이 특정 다른 서브 클래스 아니면 서브의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애들의 서로 다이렉트 타이틀리 커플들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차 사용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I에 붙어 있는 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 뷰 모델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뷰에서 뷰 모델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신규 페이지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 템플레이트 스튜디오에서 뉴 페이지 블랭크 페이지의 이름은 무비 디테일. 네. 제가 좀 전에 한번 추가를 했었다가 다시 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시하고 일단 넘어가시죠. 무비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요 서치스는 이제 아이템 목록이었죠. 10개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아이템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아이템을 뷰 모델로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자, selected item이라는 프로퍼티, 이게 디펜던시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했었죠. selected item이라는 프로퍼티를 binding selected movi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selected movie. 이때 그냥 쓰시게 되면 뷰에서 뷰 모델로 값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모드가 있는데, 모드가 two-way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elected 아이템에 들어가는 그 선택된 값이 selected movie라는 뷰 모델에 있는 프로퍼티로 값이 전달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뷰 모델에서 수신을 받아서 사용을 하느냐? 프로퍼티 selected movie는 결국은 어떤 형태예요? 이 서치스가 그 리스트였죠. 이 리스트를 나타내는 거였고 그 리스트 중에 아이템 하나는 결국은 서치죠. 그래서 타입은 서치고요. 그래서 selected movie 네. 이 값이 뷰에서 뷰 모델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뷰 모델에서 뷰로 다시 값을 전달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 때문에 또 다시 프로퍼티 체인지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selected movie라는 곳에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값이 들어와서 변경이 됐는지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느냐? 이 프로퍼티의 값이 변경이 되면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를 뷰만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뷰 모델 자체적으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 이 안에서 맨 첫 번째 줄은 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디자인 모드이면 하지 않고 나가고 디자인 모드 아닐 때만 작업을 하라. 그래서 여기서 뭘 해줘요?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뷰 모델이 자기 자신이 일으키는 이벤트를 자기 자신이 수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 체인지드를 수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퍼티 네임 케이스 네임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임 오브 이용해서 자, 무슨 이벤트 이름을 해야 돼요? selected movie라는 이름에 프로퍼티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ebug writeline selected movie changed 어떤 값이 변경이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달러 주시고 여기서 selected movie 타이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무비에서 하나를 찍었어요. 아이템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디버그 창에 나오죠.
셀렉션, 셀렉티드 무비 체인지드 배트맨 비긴즈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걸 찍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배트맨 v 슈퍼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템을 바꿀 때마다 하당 내용을 계속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 일단 셀렉티드 아이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처리는 다 가능한데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커맨드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컨트롤에는 기본적으로는 커맨드가 없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커맨드가 없어요. 데이터 그리드에는 연결할 수 있는 커맨드가 없는 거죠. 커맨드는 무슨 얘기냐면은 뷰 모델에서 사용자의 어떤 인터랙션을 직접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오브젝트를 커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I 커맨드인데 이 I 커맨드를 연결할 수 있는, 바인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XML NS 네, 코어, 얘는 코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XML NS 재물 인터랙티비티, 그래서 얘는 인터랙티비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I라고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짓느냐, 요 사이에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 요 사이, 여기부터 여기, 요거 지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인터랙티비티, 인터랙션이군요. 인터랙션, behaviors. 네. 그 다음에 코어, 이벤트 트리거 비헤이비어. 그래서 이벤트 네임은 셀렉션 체인지드, 그리고 여기에 다시 코어 인보크 커맨드, 코어의 인보크 커맨드 액션. 그래서 커맨드는 바인딩 셀렉션 체인지드 커맨드.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컨트롤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커맨드를 실행시켜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그냥 실행만 시키면 되느냐? 뭐 그냥 실행만 시켜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어떤 게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커맨드 파라메타에다가 뭘 해줘요? 엘리먼트 바인딩 엘리먼트 네임. 엘리먼트 네임은 현재 여기 엘리먼트 네임이 없으니까 x 네임 데이터 그리드, x 네임 데이터 그리드에 데이터 그리드의 패스 셀렉티드 아이템스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템스를 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멀티 셀렉트가 가능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그리드는 싱글 셀렉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렉션 모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셀렉션 모드는 익스텐디드로 해주시면 멀티 셀렉션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내가 아이템을 선택이 바뀌면은 요 셀렉티드 아이템즈를 저쪽으로 뷰 모델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커맨드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 일단 커맨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 걸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면, 자, 이건 지금 셀렉션 체인지드였죠. 그 다음에 셀렉션 체인지드 말고 코어 이벤트 트리거에서 이벤트 네임을 begin cell edit라는 이벤트가 있네요. 얘를 한번 볼게요. begin cell edit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놓고 커맨드 이름은 begin
beginning edit 커맨드. 얘는 커맨드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자, 커맨드 파라미터 없는. 즉, 지금 커맨드를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 연결해서요. beginning edit라는 이벤트에 커맨드를 하나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selection changed라는 이벤트에 커맨드를 연결했는데, 차이점은 하나는 커맨드 파라미터가 있는 거, 하나는 커맨드 파라미터가 없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각각 커맨드를 뷰 모델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owp i 커맨드, 둘 다 i 커맨드를 쓰시면 돼요. i 커맨드에 예, 그 다음에 arrowp i 커맨드 selection changed 커맨드. 자, 그래서 둘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선언을 할 때 중요하죠. 여기서 잘 해주시면 됩니다. beginning edit 커맨드는 new delegate 커맨드 on begin edit 커맨드 on begin edit 네, 커맨드. 요거는 이제 커맨드 파라미터 없는 거. 그 다음에 selection changed는 new delegate 커맨드. 일단 오브젝트를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어떤 게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on selection on selection changed. 네. 이런 식으로 주면 얘는 커맨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녀석, 얘는 사용하지 않는 녀석.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커맨드를 만들었어요. 실행을 해보면 일단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했더니 selection changed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뭐예요? 이 안에 selection된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왔죠. 그래서 리즐트 뷰를 보니까 네, 배트맨 비긴즈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에디트도 발생을 했는가 봐요. 두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내가 멀티 셀렉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만 선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왔어요. 자, 선택 하나 하고 짠. 네, 여기 왔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인데, 자, 이제 계속 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시면, 셀렉션 체인지드와 셀렉티드 아이템이 변경이 되면서 계속 이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도 계속 타면서 해당 선택된 녀석들을 계속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카운트를 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lected item, 그 다음에 selection changed 이벤트를 각각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가 필요하죠? 사실은 얘는 필요 없죠.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요. 필요는 없지만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저희는 내비게이션 어디로? 상세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을 시키려고 하면 i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 뷰 모델이 인스턴스가 되면서 이 뷰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i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같이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디펜던시 인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내가 내 뷰 모델 내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얘는 필드로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필드를 만든 녀석들은 여기 리드 올리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 뷰 모델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드 뷰 모델, 셀렉티드 무비, 셀렉티드 무비가 변경이 됐을 때 우리는 상세 페이지로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if selected movie가 널이면 나갈 거고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내비게이트 어디로 가요? 페이지 토큰 여기서 무비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죠. 내가 선택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selected movie에 IMDb ID를 넘겨주게 됩니다. 커맨드 내비게이션 파라미터는 될 수 있으면 스트링 형태로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히스토리 관리할 때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관리할 때 스트링으로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넘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비 디테일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 무비 디테일 페이지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i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처음에 인스턴스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on navigate to를 오버라이드 하셔서 new인 경우에 해당 내용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다른 페이지에서 이쪽 페이지로 내비게이션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페이지에서 이쪽 페이지로 내비게이션 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뉴인 경우, 새로 진입한 경우에만 하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 외에 리플래시도 있고, 그다음 포워드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뉴만 해놓은 거죠. 뉴로 왔을 때만 출력하라.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비 페이지로 갔고요. 여기서 내가 배트맨 비긴즈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딱 하면 바로 무비 디테일로 넘어왔죠. 무비 디테일로 넘어오면서 여기 디버그 창을 보시면 요 내용 파라미터가 지금 찍힌 거죠. 파라미터가 찍힌 겁니다. 그래서 위에 selected movie changed 배트맨 비긴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쪽 페이지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selection changed 1 이건 아까 전에 그 페이지에서 찍힌 거죠. 내비게이트가 되면 저쪽 페이지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페이지는 사라져 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요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페이지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내비게이션 백.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